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준호라고 하고요. 아까 소개를 좀, 예, 좀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뭐, 이- 좀 과장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 좀 그걸 좀 정정을 좀 하고 하려고 그러고, 조은 씨랑 이제 작년 말에 되게 만나서, 한국에 제가 잠깐 갔을 때 만나서 이제 발표를 좀 이제 부탁해 주셔서 제가 하기로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계속 연기가 돼갖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다가 이렇게 또 날짜를 잡아서 진행해 주신 거 많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클라우드플레어라는 회사에서 좀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냥 엔지니어입니다.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이제 시스템 아키텍트라는, 네, 롤인데, 뭐 코드도 하고 코드도 짜고 뭐 이렇게 스펙도 쓰고 뭐 그런 일들을 해요. 그다음에 저희 팀이 이제 프로토콜 팀이라고 해서 그 이제 저희 이제 CDN이랑 이제 보안 쪽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라서 그 HTTP나 HTTP2나 오늘 말씀드릴 HTTP3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토콜 실제 구현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그런 이제 뭐 표준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커뮤니티 기여하는 쪽에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또 사내 서비스에도 직접 적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여기 클라우드플레어 오기 전에는 한 2년 좀 넘게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뉴맙이라는 회사 코파운더로 조인해서 이제 조그만 이제 모바일용 CDN 서비스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CDN 톡스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프리비어스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제가 한 20년 거의 20년 됐네요 벌써. 네, 잠깐 이제 커미터 역할을 해서 뭐 커널 쪽은 아니었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 패키징하는 쪽, 그러니까 그 프리비어스에 들어가는 서드 파티 패키지에 뭐 주로 이제 한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이제 패키지 그 관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URL에도 있지만 kr.previous.org라고 그 한국 프리비어스 사용자 그룹이라고 페이스북에도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한국 쪽으로, 할당된 도메인인데 여기 이제 웹서버나 아니면 이제 FTP 뭐 여러 가지 이제 오픈 소스 미러 하고 있는데 쪽 지금 이것도 한 90, 한 8년? 네, 때부터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게 이제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면 이제 HTTP3고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시리가. 그 HTTP3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고, 뭐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 아직은 이제 HTTP2도 뭐 해외에서는 많이 쓰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몇 개 사이트들 루업을 해보면은 뭐 TLS 쪽으로는 연결이 돼도 뭐 HTTP2는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아직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실제 인더스트리는 지금 HTTP3로 지금 한창 향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이제 계속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진행되는 이제 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인터넷을 좀 빠르게,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뭐 웹페이지, 주로 이제 웹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것들도 좀 속도를 향상시켜보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이 대역법대 그 지연 시간, 레이턴시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그 왼쪽은 이제 그 밑에가 대역폭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가정에서 쓰는 인터넷이 아니면 이제 모바일용 인터넷이 뭐 100메가, 기가, 이제 뭐 LTE, 5G 이렇게 나오면 점점 이제 빨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밴드위스가 계속 증가를 해도 그 X축은 PLT, 그러니까 페이지 로딩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웹페이지를
그 로딩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그 대역폭이 계속 증가를 해도 그 레이턴시가 고정돼 있으면은 실제 웹페이지 로딩 시간이 향상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반면에 오른쪽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그 X축이 RTT인데 레이턴시가 점점 낮아지면은 그 페이지 로딩 타임도 거기에 비례해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그 이제 인터넷 이제 주로 웹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속도를 향상시킬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밴드위스보다는 RTT, 그러니까 레이턴시, 그다음에 그 레이턴시라는 건 결국 이제 한번 이제 패키지 갔다 오는 그 왕복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왕복 시간을, 근데 왕복 시간 자체는 사용자 입장에서 고정된 값이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을 하냐 하면은 이제 내가 뭔가 통신을 해서 받아올 때 그 왕복을 줄이려면, 그러니까 2번 갔다 올 거를 한 번이면 되고, 한 번 갔다 올 거를 뭐 굳이 안 가도 되고,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갔던 게 지난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년 정도 이제 웹사이트 퍼포먼스 개선에 대한 그런 이제 초점들이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웹사이트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 TCP가 항상 바닥으로 쓰이고 있죠. 바닥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 뭐 사용자 아니면 이제 뭐 서버 이쪽에서 이제 TCP 커널 버전마다 뭐 TCP 스택 약간씩 다르고 뭐 기능 옵션들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고 한데, 어쨌든 이제 그 70년대 이후로 계속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근데 문제 중에 하나는 웹 퍼포먼스 향상 상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네트워크 경로상에 이 미들박스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캐리어용으로 ISP용으로 뭐 중간에 캐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TCP 뭐 가속을 시켜준다거나, 그러니까 사용자는 실제 알지 못해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을 위한 미들박스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브라우저에서 웹서버까지 TCP 연결을 할 때 이게 순수하게 내가 만든 패킷이 서버까지 날아간 건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누가 가로채서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 일부 내용을 변경을 해서 갖고 있는지 알기가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능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이게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걔가 사실은 잘못을 하고 있던 건지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착화라고 저기 오스피케이션을 제가 써놨는데, 그 이건 뭐냐 하면은 TCP가 하도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스펙 자체가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공개가 돼 있다 보니까 그 기능 향상을 위해서 누가 추가적인 기능을 넣었다고 해도 이게 실제 중간에 가로채고 있는 미들박스에서까지 구현이 되거나 아니면 인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실제 이게 추가 기능이 어, 실제 디플로이 되는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널리 쓰이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오히려 널리 쓰이다 보니까 그 스펙을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를 고착화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TCP가 그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컨제스천 컨트롤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로스 리커버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뭐 플로우 컨트롤도 여러 가지 방법이, 플로우 컨트롤은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패스트 오픈 같이 그 라운드 트립 그 왕복 시간을 줄인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이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즘 쓰고 있는 뭐 리눅스 커널이나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에 설치되는 서버들은 다 구현이 돼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내가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돌려보지 실제 이제 프로덕션에서 돌려보지 않으면 좀 알기 어려운 문제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TCP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뭐 웹페이지 통신이랑 이런 기능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CP 상위 위에서 동작을 하는 게 HTTP, 다들 잘 아실 거고, HTTP는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웹사이트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이긴 하지만은 뭐 API, 그러니까 웹 기반 API,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API로 뭔가 그 브라우저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API 접속을 처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 HTTP들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실제 이제 90년대 중반에 소개돼서 HTTP 1.0, 1.1 많이 쓰이다가 이제 2010년 무렵에 구글이 아까 얘기했던 그 웹사이트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HTTP 1.1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랑 극복을 해보자. 그래서 스피드라는 걸 자기네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자기네 서버랑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직접 넣어서 구현을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스피드에서 얻었던 이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HTTP2라는 거를 이제 IETF에서 공식적으로 그 표준화를 진행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RFC, HTTP, 스피디는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고 HTTP2가 RFC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제일 널리 쓰이고 있는 HTTP 프로토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아래에다가 링크를 쭉 가능하면 달아뒀는데 나중에 이제 링크 방문해 보시면은 이제 그런 좀 더 상세한 히스토리나 이런 거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HTTP 같은 이제 프로토콜 향상과 더불어서 이제 계속 그 웹페이지 자체에 대한 보안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가령 뭐 이커머스나 아니면 이제 뭐 API 접속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외부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암호화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큰 주제고 그 다음에 그 보안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가령 이제 HTTP에다가 그 TLS를 포함을 시켜서 HTTPS로 통신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HTTP 통신하는 것보다 그 추가적인 그 라운드 트립이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TLS, SSL 적용을 하면은 웹사이트가 오히려 느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처음에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TLS 스펙이 점점 이제 개선이 되면서 그 성능 문제들도 많이 극복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이 발전을 하면서 뭐 기존에는 이제 암호화 처리할 때 CPU를 뭐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점점 최적화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자체가 빨라지면서 이제 보안을 적용을 해도 기존의 그 플레인 텍스트로 통신한 것과 거의 비슷한 또는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더 빠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성능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 TLS라고 했는데 원래 이제 SSL, 그러니까 시큐어 소켓 레이어라고 처음에 넷스케이프에서 만들었다가 이것도 90년대 중반에 처음 나왔었죠. 나왔다가 IETF에서 표준화를 하면서 TLS라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1.1, 1.0, 1.1, 그다음에 1.2, 1.2가 지금 이제 사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버전이고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TLS 1.3 스펙이 RFC로 발표가 되면서 그 실제로 구현들을 이제 어, 그 이제 많이 사용되는 웹서버나 아니면은 뭐 보통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이제 TLS 1.3 지원이 이제 추가됐거나 이제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아래에 가시면은 그 URL 보시면은 easyTLSfastYet.com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가시면 이제 그러니까 TLS를 성능, 속도 저하 없이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그 TLS 1.3이나 이런 걸 쓰려면 내가 무슨 서비스를 써야 되나 아니면 이제 뭐 무슨 웹서버를 깔면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추가적인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HTTP3, 그 다음에 그 윗단에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퀵 로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HTTP3 로고입니다. 이걸 왜 이런 로고를 만들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이게 공식 로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간단히 이제 계층 구조상에서 어떤 위치를 가는지 살펴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잘 아시는 IP 위에 TCP가 있고 TCP 위에 TLS가 있고
그다음에 TLS 위에다가 지금 HTTP 1.1이나 HTTP2를 얹어서 HTTPS라고 보통 브라우저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이제 레이어 계층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그 퀵에서 그다음에 HTTP3에서 특이한 거는 TCP 위에서 구현한 게 아니라 UDP 상에서 구현이 돼 있다. 그다음에 UDP 위에다가 그 퀵이라는 저장 레이어를 얹고 그 위에다가 HTTP3를 얹어서 이제 구현을 해 놓은 형태로 좀 돼 있고요. 이게 왜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TCP를 안 쓰고 이 UDP 기반으로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HTTP3란 말이 사실 생긴 것도 아마 제 기억엔 1년 조금 넘었던 것 같고요. 재작년 말에 이제 퀵 위에서 HTTP 통신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내가 뭐 그거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러 가지 그 경론이 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HTTP3로 하자라고 그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왜 TCP가 아니라 UDP를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그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TCP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이제 뭐 미들박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고착화 문제들 때문에 그 내가 뭔가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TCP가 워낙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TCP 말고 새로운 프로토콜을 그러면 내가 추가하고 싶다. 근데 추가하는 건 그러니까 뭐 스펙을 정의하는 건 좋지만은 그게 실제 그 내가 새로운 프로토콜을 정의했는데 그 패킷이 인터넷상에서 제대로 돌아 인터넷에서 제대로 돌아갈지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시겠지만 이제 IP 위에다가 TCP를 얻는데, 그러면 TCP 말고 같은 레이어에 뭐가 있냐면 뭐 제일 널리 알려진 건 UDP가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뭐 무슨 이제 SCTP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계층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그 인터넷 그 경로상에 있는 이제 방화벽이나 여러 가지 미들박스들이 TCP나 UDP가 아니면 아예 통과시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통으로 만들어도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그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새로운 프로토콜을 내가 적용을 하면은 예를 들면 뭐 로소켓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근데 로소켓을 쓰려면은 뭐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다거나 이제 그런 또 불편한 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새로운 내가 뭔가를 프로토콜을 만들고 싶으면 UDP 상에서 그래서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UDP는 이제 어떤 그 아시겠지만 뭐 신뢰성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제약들이 거의 없는, 거의 백지 상태의 프로토콜이니까 이 위에다가 뭔가를 얹어서 구현을 해보면은 이제 실제 인터넷에서도 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UDP는 DNS나 이제 다른 UDP 기반 프로토콜 때문에 이미 열어놨으니까 그 위에서 만들기 편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뭐 포트 넘버만 주의하면은 커널에다가 구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용자 프로그램에다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얹어서 프로토콜 구현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하기도 훨씬 쉽고, 그다음에 뭐 포트만 1024 이상 쓰면은 굳이 관리자 권한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러면 내가 UDP 위에다가 뭘 얹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게임용 그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UDP 상에서 많이 구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이제 마구 만들기 시작하면은 또 뭐 인터넷에 이제 UDP 패키지 넘쳐난다거나 아니면 또 적절하게 이제 그 혼잡 제어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한 사람만, 그러니까 한 서버만 그 대역폭을 다 써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UDP 상에서 프로토콜을 새로 만들 때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만들면 좋겠다라는 게 RFC 8085입니다. 8085에 보시면은 이걸 뭐 해서 내가 프로토콜을 신규로 만들고 싶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참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퀵이라는 게 UDP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계층 구조를 다시 보면은 TCP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신뢰성 있는 전송.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메가바이트를 보냈으면 저쪽에도 1메가바이트가 그대로 가고 순서대로 오고 그다음에 데이터 변조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게 TCP인데,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위에다가 보안 암호화 계층을 추가로 얹은 게 TLS잖아요. 그래서 TCP 위에서 만든 거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계층 부분이 잘 되는 편인데, 퀵은 전송 프로토콜,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전송, 그다음에 신뢰성 없는 전송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기본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퀵에서는 암호화를 하지 않고 연결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HTTP랑 HTTPS처럼 한쪽은 이제 암호화가 안 돼 있고 한쪽은 돼 있고 이런 구분이 없고, 퀵을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패키지 암호화 된다. 그다음에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뭘 쓸 것이냐라는 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2018년에 나왔던 TLS 1.3 기반으로 암호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TCP 연결을 만든다 이런 것처럼 퀵 연결을 하나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TLS 1.3 기반의 암호화가 적용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퀵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속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TCP랑 TLS를 쓰는 것 대비해서 이제 하나의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라운드 트립 수가 적게 되고, 그다음에 TLS 1.4에 보면 이제 Zero RTT 커넥션이라고 해서 한번 맺어봤던 연결이면은 이제 추가로 핸드쉐이크를 하지 않고 핸드쉐이크 하면서 바로 데이터 보낼 수 있는 게 제로 RTT인데, 이런 기능도 큐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라운드 트립을, 그러니까 레이턴시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TCP랑 유사하게 이제 혼잡 제어, 그러니까 컨제스션 컨트롤이랑 그다음 로스 리커버리,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 컨트롤이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퀵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은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의 이제 오해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신뢰성 있는 프로토콜에서 중간에 패킷을 하나 까먹을 때 이제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가 되는 동안 사실 전송이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큰 거를 다운받을 때 중간에 이제 네트워크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멈춰 있다가 다 복구가 된 다음에야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런 한 연결 안에 여러 가지 스트림이 있을 때 한 스트림이 이제 패킷 로스 때문에 멈춰도 다른 스트림들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를 헤드 오브 라인 블락킹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연결 이전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요즘에는 뭐 모바일이나 와이파이 동시에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밖에 나갔을 때는 LTE 접속을 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거나 사무실에 가면은 와이파이로 자동적으로 접속이 되는데, 실제 이제 TCP 연결 같으면은 그럴 때마다 다 한 번씩 끊어졌다가 새로 연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퀵은 연결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소스랑 데스티네이션의 IP 어드레스랑 포트 넘버로 연결을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연결 하나하나에다가 유니크한 아이디를 하나씩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단위로 연결을 구분하기 때문에 내가 LTE를 쓰다가 와이파이로 바뀌어도, 그러니까 실제 클라이언트 쪽 뭐 IP 주소가 바뀌거나 이제 뭐 ISP가 바뀌어도 서버만 동일하면은 내가 연결이 끊어지지가 않고 그대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능들을 지금 퀵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제가 아는 한 이게 제대로 구현된 곳은 아직 없는데 이제 조만간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퀵은 쉽게 얘기하면은 전송 레이어,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전송 레이어, 그 다음에 암호화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혼잡 제어랑 뭐 이제 로스 리커버리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좀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계층들을 조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만든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그럼 이제 HTTP를 구현을 하자. 그러니까 퀵 자체는 전송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무슨 프로토콜을 구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스트리밍 리얼타임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구현하겠다 해도 상관이 없고 여기다 DNS를 얹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HTTP가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HTTP를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을 하는데 기존에 HTTP2라는 게 있는데 HTTP2는 이제 그 프레임 단위로 그러니까 뭐 헤더나 이제 그 데이터 바디를 하나하나의 이제 프레임으로 정의를 해서 그거 단위로 주고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헤더를 이제 그대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일한 여러 번 쓰이는 헤더를 이제 그 압축해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HTTP2에는 이제 HPEG이라고 하는 그 헤더 압축을 위한 이제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근데 HPEG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TCP 위에서 동작을 하는 걸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들어온다는 걸 기본적인 가정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은 이제 그 헤더 압축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큐팩이라는 헤더 압축 알고리즘을 새로 제안을 해서 큐팩을 사용을 하면은 그 HTTP 헤더가 이제 여러 가지 리퀘스트가 한꺼번에 들어올 때 그게 그 처음에 사용자가 보낸 순서대로 도착을 하지 않아도 이제 헤더 압축의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메커니즘을 만든 게 큐팩이고 그다음에 HTTP2랑 유사하게 프레임 단위 구조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나의 퀵 스트림 그러니까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제 퀵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퀵 연결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TCP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응되는 게 퀵 커넥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커넥션 안에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논리적인 이제 연결, 그러니까 즉 스트림이라는 걸 하나씩 여러 개를 복수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스트림 하나하나가 HTTP 리퀘스트 하나에 대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HTTP 1.1 같으면은 TCP 연결 하나 위에서 동작을 하는데 그 뭐 아시겠지만은 앞에 리퀘스트가 끝났을 때 다음 리퀘스트가 이제 한 연결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그 큐벌 라이브라는 기능이 있게 되는데 그 큐벌 라이브는 기본적으로 내가 HTTP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한번 보내면은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퀵 안에서는 그 기능도 당연히 존재를 하겠지만은 하나의 그러니까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하나의 스트림으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리퀘스트 보내고 리스폰스 받고 그러면 이제 그 스트림은 종료가 되지만은 이 퀵 연결이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또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그런 이제 또 새로운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퀵 연결 하나 맺고 스트림 첫 번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스트림 두 번째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거 예를 들면 이제 포스트 리퀘스트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세 번째가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되고 만약 1번이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또 다음번 HTTP 리퀘스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현재 3개가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다음 건 이제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연결 안에다가 그, 어, 그 논리적인 HTTP 리퀘스트 하나하나를 이제 그 퀵 스트림에다가 이제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간략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퀵이 그 이제 그 왕복 시간을 줄여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TLS, 그러니까 TCP, TLS 상에서 이제 HTTP 리퀘스트, 즉 HTTPS를 처음에 연결을 맺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일단 뭐 보시기 처음에 이제 TCP 연결부터 맺어야 되니까 뭐 일종의 이제 그 3웨이 핸드쉐이크가 맺어지겠죠. 신 보내고 신 에크 날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에크를 해서 이 시점에서 이제 TCP 연결이 되고 TCP 연결이 되면 이제 TLS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클라이언트 헬로 TLS 클라이언트 헬로 보내고 서버가 그거 보내고 거기에 응답하고 이증서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키 교환해서 이제 TLS 이제 그 핸드쉐이크가 여기서 종료가 되고 여기까지 걸린 그러니까 TCP 핸드쉐이크 하는데 기본적으로 1 ITT가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TLS 핸드쉐이크 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RTT 2개나 3개가 소요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야 이제 HTTP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결을 새로 맺어야 되는 경우에는 한 3 RTT 정도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는 거죠. 근데 퀵 같으면은 이 TCP 핸드쉐이크랑 TLS 핸드쉐이크를 그냥 이렇게 합쳐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퀵 이제 연결 요청을 하면서 여기다가 지금 TLS 1.3 클라이언트 헬로에 상당한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퀵 연결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내가 암호화 그 요청까지 같이 보내는 거고 그럼 이제 서버가 이제 인증서 응답하고 이제 키 교환하면서 이제 바로 끝나게 되고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 퀵 연결이 이미 완료된 상태니까 그다음에 인제 새로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새로운 스트림을 열면서 HTTP 리퀘스트를 바로 보내면 되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새로 연결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도 그 기존의 TCP랑 TLS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인제 그 적은 수의 라운드 트립으로 리퀘스트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한 번 인제 연결을 해서 그 이제 서로 암호화 키를 이제 공유를 그러니까 암호화 세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첫 번째 이 핸드쉐이크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퀵 이제 리퀘스트를 바로 보내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걸 이제 Zero RTT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인제 요건 이제 HTTP 1.1 TLS 상에서 내가 리퀘스트를 하나 보냈는데 서버가 데이터를 보내다가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2번 이제 패킷이 유실이 됐으면은 서버가 보낸 게 유실이 되면은 클라이언트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기다렸다가 아니면 인제 그 앞에 거에 대한 이제 에크를 보내면은 이제 서버가 에크를 보고 '아 이제 이게 데이터가 안 갔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재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판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큼 그 다운로드가 좀 이제 데이터 전송이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은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퀵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스트림 1 번에서 데이터 전송하다가 여기서 패킷 로스 때문에 잠깐 멈추게 돼도 그거는 이 스트림 1 번에 대한 문제지 지금 이 시간에 열려 있는 다른 스트림들 그러니까 2 번이나 3 번에 대한 데이터 유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복구하는 동안 1 번에 대한 데이터를 복구하는 동안 스트림 2 번이나 3 번은 계속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그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을 막는다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기존의 TCP, HTTP2 같으면은 스트림을 여러 개를 열어도 이제 그 패킷 로스가 나서 멈추게 되면은 현재 열려 있는 리퀘스트가 전부 그러니까 같은 시간만큼 멈추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퀵에서는 이제 그게 해당 패킷 로스가 생긴 스트림에만 영향을 주고 다른 그 시간에 열려 있는 다른 스트림들은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웹사이트 예를 들면 웹사이트 이제 로딩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이제 어 이 현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퀵이라는 거는 그 아까 스피디 얘기처럼 구글이 그 스피디 시작을 하고서 얼마 안 돼 갖고 이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웹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2010년 초에 퀵이라는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 서버라든가 아니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이제 IETF에서 표준화 작업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걸 다시 또 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퀵이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구글의 퀵이 있고 그다음에 IETF의 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더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 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구글 서버에는 이미 다 이제 구현이 돼 있고 크로미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IETF는 이제 그 구글 퀵이랑은 사실은 약간 다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단체들이 모여서 지금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RFC는 안 나왔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지금 드래프트 27 버전이 나와 있어서 이 스펙들이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구현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TLS, 뭐 전송 레이어, 뭐 그러니까 사실 스펙이 굉장히 좀 거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펙을 만들고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스펙을 보고 이제 각자 이제 회사나 이렇게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퀵 프로토콜 구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제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그 기존에 구현되는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대부분의 지금 큰 IT 회사들 예를 들면 이제 뭐 구글은 당연하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있는 지금 클라우플레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퀵 스택을 만들어서 뭐 공개를 해놓은 것도 있고 뭐 자기네 서비스에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퀴시라고 하는 그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좀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엔진엑스용 패치를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직접 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 패치를 깔아서 엔진엑스에다 우리 패치를 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페이스북용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은 그 페이스북 웹페이지가 지금 사실 퀵 연결이 되게 지금 이미 열어놨고요. 네, 구글도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이미 구글 퀵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ITF 퀵도 지금 천천히 지금 오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오픈 라이트 스피드라고 이건 오픈 소스로 진행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캐디라고 고로 된 웹서버가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이건 이제 서비스고 그다음에 웹브라우저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크롬 아직 정식판에는 안 들어갔고 카네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어폭스 나이틀리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커맨드 라인으로 많이 쓰이는 컬에 지금 네, 퀴시나 NGHTTP3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HTTP3 지원까지 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와이어샤크에서 퀵 패킷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 패킷 덤프를 받은 경우에 와이어샤크 이제 정식 버전 릴리즈 버전 말고 개발 버전을 쓰시면은 해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딱 시간 맞춰 진행을 했는데 좀 뭐 빨리 진행을 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네, 질문이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예, 뭐, 예, 그러시죠. 지금 질문 주신 게 모바일 브라우저의 HTTP3 적용이 아직일까요? 그 다음에 이전 버전에 대해서 체감 속도 향상이 느껴지시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모바일에서 HTTP3 적용이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크롬 그 캐나리 버전,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용 보시면 이제 크롬 캐나리를 깔 수 있는데 거기선 되고 이제 확인해봤고 아직 정식 버전은 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뭐 iOS도 지금 크롬이 있긴 하지만 크롬 캐나리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쓸 수가 없고 사파리는
애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파리에 들어가진 않았고요, 아직. 어 근데 빠르냐라고 하면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제 뭐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이론과 실제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 그다음에 이제 구현상에서 이제 그 스펙에 다 나와 있는 거를 100% 구현한 곳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ITF 스펙이라는 게 좀 내가 이제 뭐 맘대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일정 부분 이제 RFC에서 다른 RFC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사항들을 많이 이제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직은 인제 뭐 TCP나 AT2보다 항상 빠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채팅창이 있네요. 어. 제가 이 윈도우를 찾고 있었는데. 오케이. 그다음 문제가 그다음 질문이 해당 사이트가 HTTP3를 사용하는지. 이거 좋은 질문인데 제일 쉬운 거는 어 어 물론 인제 HTTP3가 되는 브라우저를 써 봐도 되겠지만은 그거 갖고 좀 알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http checker.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URL 치시면은 그 사이트가 HTTP3로 동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해 드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보이시나요? 네. 여기 http3 체크 점 넷이 있는데 여기다 가서 이제 치면 되죠. 예를 들면 뭐 facebook.com 이렇게 치면은 되는 걸로 나오죠.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네. 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일 쉬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게 제일 쉽고요. 그다음 질문이 뭐냐면 웹사이트 개발하는 개발자가 구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맞는 말씀. 그 사실 이제 HTTP 쓸 때는 뭐 이게 HTTP 1인지 1인지 2인지 사실 구별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TCP 같으면은 일단 TCP 연결이 TCP는 다 기본으로 쓰고 그다음에 TLS 연결할 때 이제 ARPN 통해서 HTTP 2인지 아닌지 구별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될 수가 있는데 HTTP3는 TCP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UDP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 연결을 해 봐야 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널리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게 아직 HTTP3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리브 컬은 이제 물론 많이 사용되지만은 그것도 어 이제 그냥 되는 건 아니라 이제 퀴시나 NGHTTP3를 집어넣어서 컴파일을 해야지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뭐 파이썬이나 자바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들은 아직 HTTP3 지원이 이제 없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제 어 뭐 스펙이 더 인제 뭐 RFC로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된다거나 사실 그런 것만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지금 구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좀 많이 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요청을 주시면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질문은 거기까지고 또 나오는데 엔진엑스 오픈 소스에서도 적용된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 주도적인 기여를 클라우드플레이어에서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엔진엑스가 그 자체적으로 HTTP3 구현을 하겠다라고 어나운스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엔진엑스 자체적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게 아직 릴리즈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서비스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 회사 엣지 서버가 엔진엑스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엔진엑스 기반으로 그 이제 퀴시 사용해서 HTTP3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한 파트를 지금 패치로 만들어서 공개를 한 상황이고, 저희가 만든 패치랑 사실 엔진엑스 오픈 소스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패치 만들어 제공하는 거고, 엔진엑스 측에서 정식으로 구현을 할 때 뭐 다른 방법으로 구현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질문 뭐 더 없으시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